일본의 우주 진출 의혹이 연달아 악재를 만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4일 아키타현 로켓 실험장에서 진행된 엡실론-S의 2단 엔진 연소 시험이 시작된 지 고작 57초 만에 대폭발을 일으키며 무참히 실패한 건데요. 그나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로 인해 일본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엡실론-S의 모태가 되는 엡실론은 일본 우주기술력의 상징과도 같은 로켓입니다. 2003년 첫 발사에 성공한 엡실론이 1회당 발사 비용을 416억 원 정도로 감축하는 데 성공하면서 본격적으로 일본의 우주 영역 개발에 시동을 걸었기 때문인데요. 기존에 운용하던 뮤5의 발사 비용이 900억 원에 육박했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의 저렴한 가격이었습니다. 게다가 엡실론은 고체 연료 로켓이라 미리 연료만 주입해 놓는다면 유사시 언제든 발사할 수 있었는데요. 당시 일본은 오렉스, 하이플렉스, 하야부사 같은 우주 프로그램을 통해 대기권 재돌입 기술까지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엡실론을 군사 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엡실론 개발 초기만 하더라도 일본의 군사력 확장에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대한민국에서 심각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었는데요. 고체 연료 발사체와 재돌입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건 쉽게 말해 일본이 ICBM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과 로켓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심지어 최악의 경우 일본이 미르브 탄두를 탑재한 핵 투발 수단으로 엡실론을 사용할 가능성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데요. 그런데 사실 엡실론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엡실론이 마치 자국산 로켓인 것처럼 홍보했지만 그러나 실상은 1단 로켓 추진부가 미국산 모터였던 건데요. 애초에 미국 허락 없이는 1단 추진부를 해체해 볼 수도 없거니와 하물며 군사 목적으로 개량하는 건 어불성설이었던 것입니다. 무늬만 일본산이지 실체는 미일 합장 로켓이었던 셈인데요. 이는 대한민국이 터보펌프에 들어가는 베어링 등 일부 사소한 부품을 제외하고 누리호 엔진의 모든 부분을 국산화에 성공한 것과 상당히 비교됩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이미 2022년 7월 국산 고체연료 우주발사체의 엔진 연소 시험에 성공했고 12월에는 로켓 발사 시험까지 성공했습니다. 2022년에 피날레를 화려하게 장식한 우리 고체연료 우주발사체의 황혼현상을 지금도 많은 분이 기억하실 텐데요. 일본이 엡실론-S 개발에 열을 올리는 데는 후발주자인 대한민국에 뒤처졌다는 열등감과 위기의식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기존에 사용하던 엡실론 6호기는 2022년 10월 발사 시험 도중 상승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임무 달성에 실패하기까지 했는데요. 이에 일본은 지금 당장 자국 기술로 만든 고체 연료 발사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발사 시험도 아닌 지상 출력 시험에서 엔진이 버티지 못하고 산산조각 폭발해버렸으니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난처할 만도 한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심지어 차세대 주력 로켓으로 밀고 있는 H3의 발사에도 실패했는데요. H3는 대한민국 나로호와 마찬가지인 액체 연료 추진 기반 로켓으로 현재 일본의 항공우주 기술력을 진단해 볼 수 있는 가장 엄격한 척도입니다. 하지만 지난 3월 7일 첫 번째 발사 시험에서 2단 로켓 엔진 점화에 문제가 발생했고 결국 개발을 주도한 일본 우주항공연구 개발기구 작사에서 발사 15분 만에 자폭을 결정했는데요. 이렇다 할 신형국산 로켓 하나 없는 일본 처지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꼴입니다. 속된 말로 까고 보니 일본이 우주강국이 아니었다는 게 완전히 들통난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이제 강대국들이 우주 패권을 둘러싼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중국은 물론이고 특히 일본 스스로 라이벌이라 생각하는 대한민국이 우주 패권 선점에 엄청난 진척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비록 11번째 자력 위성 발사국이지만 그만큼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장 영국만 봐도 지난 수십 년 동안 자국산 우주 로켓 개발을 전면 중단한 상태입니다. 또 이스라엘이나 이란은 아예 탑재 중량이 1톤을 넘기지 못하는 반쪽짜리 로켓에 불과한데요. 대한민국은 명실상부 우주 개발의 최선두 그룹 중 하나입니다. 즉 향후 미래 패권의 핵심이 될 우주기술 역량을 이미 확보한 상태인데요. 일본으로서는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연 일본은 대한민국을 따라 자력으로 우주 패권 경쟁에 돌입할 수 있을지 아니면 영역 미국에 의존한 채 우주 이류국 신세를 면할 수 없을지 앞날이 주목됩니다.
루마니아에서 또 역대급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꺼리튜브는 루마니아가 1.5조 원 규모의 K9 자주포 90문을 도입하면서 K2 옥표 도입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최근 루마니아군 조달 담당관을 통해 해당 분석이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14일 루마니아 육군 조달 담당관 테오도르 인시카슈 장군이 2023 한루마니아 방위산업협력회의를 통해 약 300대의 전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공개한 것입니다. 실제로 루마니아는 구형 TR-85M1 비조누를 대체하기 위한 신형 전차 도입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지난 2022년 5월 루마니아 의회가 M1A2 에이브람스 54대 도입에 10억 유로, 하나 1조 4,225억 원 상당의 예산을 승인한 것도 해당 사업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루마니아 육군의 소요 물량을 계산해보면 최소 250에서 300대의 전차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인데요. 국내 방산업계 핵심 관계자는 루마니아의 안보 상황을 고려했을 때 굳이 M1A2 에이브람스가 추가로 필요하지 않고 조달 담당관인 테오도르 인시카슈 장군이 대한민국과의 방위 산업에 관련된 행사에 추가 도입 추진을 언급한 것 등을 미루어 봤을 때 루마니아가 대한민국 K2 옥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루마니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된 2023 한루마니아 방위산업협력회의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S&T 다이내믹스, 현대로템 등 대한민국 굴지의 방산업체들이 대거 참가해 K9 자주포, 레드백 K2 옥표 등을 전시한 자리였는데요. 두 나라가 방위산업 분야에서 실무적 협력을 시작한 만큼 루마니아의 K2 옥표 도입에 대한 설득력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희망적인 예측만 나오고 있는 건 아닌데요. 일각에서는 이온 마르첼치올라쿠 루마니아 총리가 최근 독일 베를린을 방문하는 동안 현지 방산업계를 견학한 것을 이유로 레오파르트2 AA 또한 도입 유력 기종으로 점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성능에서 우위를 선점하고도 독일의 정치적 압박에 의해 고배를 마신 노르웨이의 차기 전차 도입 사업과 같은 꼴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요. 한 번은 몰라도 비슷한 사례가 두 번, 세 번 이어지다 보면 대한민국 K2 옥표에 씻을 수 없는 꼬리표가 될 것입니다. 루마니아의 신규 전차 도입 사업에 대한 보다 정확한 분석은 후속 영상을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밀리터리 단신 속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